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과학, 뭔가 거대한 진리의 탑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그런 이미지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 이미지가 사실은 교과서가 만들어낸 일종의 신화에 가깝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토머스 쿤의 시선을 따라서 역사가 어떻게 과학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여기 보시면 과학의 두 얼굴이 아주 명확하게 대비되죠. 왼쪽은 우리한테 너무나 익숙한 교과서에서 배운 과학의 모습입니다. 지식이 차곡차곡 쌓여서 쭉 직선으로 발전하는 이미지. 하지만 오른쪽, 실제 역사 속 과학은 어떨까요? 저 커다란 물음표.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채워 나가 보시죠. 그럼 먼저 우리 대부분이 학교에서 배웠던 그 개념, 바로 교과서가 말해주는 과학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정말 과학의 역사는 꾸준히 앞으로만 나아가는 그런 행진이었을까요? 이런 전통적인 관점을 좀 어려운 말로 축적에 의한 발전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예요. 과학을 거대한 진리의 창고라고 보는 거죠. 새로운 사실이나 이론 같은 벽돌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씩 착착 쌓아 올려서 더 높은 탑을 만드는 과정으로 보는 겁니다. 어때요? 아주 깔끔하고 직관적이죠? 이런 관점으로 보면 과학의 역사가 아주 단순해져요. 저 멀리 있는 절대 진리를 향해서 쭉 뻗은 길 하나만 있는 셈이죠. 과학은 그냥 이미 확립된 사실들을 모아놓은 컬렉션이 되고요. 플로지스톤 썰 같은 과거의 이론들은 그냥 실수나 미신으로 치부돼 버립니다. 이런 시각에서 역사학자가 할 일은 그저 누가 언제 발견했는지 받아쓰는 기록자에 불과하게 되는 거고요. 하지만 말이죠.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된 이야기는 역사학자들이 실제 기록을 깊숙이 파고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아주 곤란한 질문들이 튀어나오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산소는 대체 정확히 언제 발견되었죠? 처럼 아주 단순해 보이는 질문 있잖아요. 와, 여기에 답하는 게 생각보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어려워집니다.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이 축적이라는 모델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저게 말이 되나 싶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역학이나 플로지스톤 화학 같은 것들이요.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결코 비과학적이거나 엉뚱한 상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날의 과학처럼 그 시대의 현상을 설명하는 아주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사고체계였다는 거죠. 이 놀라운 통찰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이론이 그냥 틀렸다가 아니라 세상을 보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랐다면? 그럼 과학자들은 평소에 대체 어떻게 일하는 걸까요? 바로 그 질문이 우리를 토머스 쿤의 첫 번째 핵심 개념, 정상과학으로 이끌어줍니다. 과학자들의 평범한 일상, 즉 퍼즐풀이의 시대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번 들여다보죠. 사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은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세상을 뒤집을 만한 근본적으로 새로운 걸 발견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정상과학이란 특정 과학자 사회가 한동안 연구의 기초로 인정한 과거의 어떤 성과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하는 연구 활동을 의미하는데요. 바로 이 연구의 기초가 되는 성과를 쿤은 그 유명한 패러다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그림이 정상과학이 뭔지 아주 잘 보여주죠. 정상과학은 새로운 이론을 창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주어진 규칙과 그림, 즉 패러다임 안에서 아직 채워지지 않은 조각들을 꼼꼼하게 맞춰나가는 아주 정교한 퍼즐풀이에 훨씬 가깝습니다.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도 이 퍼즐을 너무나 성공적으로 잘 맞춰나가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중대한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퍼즐 조각이 도저히 맞지 않는 그런 순간이 오는 거죠. 처음엔 모든 게 순조로워 보이죠. 하지만 과학자들이 퍼즐을 더 정교하게 맞추다 보면 기존의 이론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조각, 즉 변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변칙 사례가 계속 쌓이고 아무도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기존의 규칙과 이론 체계 전체가 흔들리는 위기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위기가 과학에서 가장 극적인 사건, 혁명의 무대를 마련합니다. 낡은 건물을 허물 때가 온 거죠.
과학혁명은 기존 과학의 새로운 지식을 그냥 더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낡은 패러다임, 즉 세상을 보는 틀 전체를 그것과는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완전히 대체해버리는 비축적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쌓아 올리는 게 아니라 허물고 새로 짓는 거죠.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런 거대한 전환들을 봐왔습니다. 코페르니쿠스나 아인슈타인 같은 인물들은 단순히 사실 하나를 추가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과학자들이 일하고 생각하는 세계 자체를 통째로 바꿔버렸습니다. 혁명이 지나고 나면 과학자들의 던지는 질문, 사용하는 방법, 심지어 무엇이 과학적인 설명으로 인정받는지에 대한 기준까지 모든 게 바뀝니다. 말 그대로 과학자의 세계가 근본적으로 변형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혁명적인 관점은 과학의 진보라는 것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진보가 그냥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면요. 진보는 직선이 아니었습니다. 안정적인 정상과학 시기를 거치다가 해결 불가능한 변칙을 만나 위기에 빠지고 마침내 혁명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틀을 세우는 이런 순환적인 과정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맨 처음에 봤던 그 슬라이드의 물음표를 채울 수 있게 됐습니다. 단순한 축적이라는 개념 대신에 혁명과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훨씬 역동적인 현실을 그려놓을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과학의 진짜 얼굴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만약 이것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과학이 작동해온 방식이라면 지금 우리 시대의 과학자들은 어떤 변칙을 애써 외면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변칙들은 미래 세대가 보기에 과연 어떤 엄청난 혁명의 시작점이 될까요?